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초보 중개사들이 매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 사진이 폭발이에요, 폭발, 폭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매물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적은 되게 많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기에는 매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면 약간 폭발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그 폭탄을 쏘듯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 오늘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정도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폭발적으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좋은 매물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물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DM을 보내거나 TM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인을 직접 만나거나 소개를 받거나 이런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초기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수가 많이 안 나와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한 달에 진짜 잘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매물을 확보한다라고 하더라도 3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폭발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매물 사이트입니다. 이 매물 사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집주인이 임대를 놓거나 혹은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내 매물이 있으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 같은 경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일일이 부동산마다 전화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이트 하나 올려놓으면은 부동산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거를 이용을 할 때 비용을 내고 매물 사이트를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확보를 하는 거죠.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공실클럽이나 온하우스, 뭐 다윈중개 이런 데가 전부 다 이런 매물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역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매물이 많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보하는 것보다요 훨씬 빠르고 수량이 많아요. 매물 수도 많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바로 내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숫자 단위 자체가 달라요.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내가 양질의 매물들이 많이 접수되는 중개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매물들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처음에는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초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매물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사용을 해가지고 매물을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매물 사이트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중개입니다. 공동중개라는 거는 매물 사이트랑은 좀 시스템이 달라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공동중개 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쪽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모르긴 하는데 이쪽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게 기본적인 부분만 좀 알려드리면은 공동중개를 하면 양타가 아니라 반타를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남의 매물이라 하더라도 내 매물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초보 때는 개수로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매물을 확보하는 게 아까 전에 매물 사이트 그 다음에 이 공동중개인데요. 이 두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매물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사용을 하셔가지고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계약을 많이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영상을 확인하셔가지고 공동중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요즘에 이게 되게 많이 뜨고 있는 광고 방법이니까 좀 확실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다른 부동산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거라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보여드리진 못하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광고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물이 있으면 그 매물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고객들한테 확보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내 매물을 광고하기보다 내 부동산을 광고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스타그램에도 그렇고요. 혹은 호객노노, 당근마켓에서 보면요. 매물이 아니라 부동산을 광고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 부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저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매물을 여러분들 주세요 라고 내 부동산을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에 내가 제일 믿음직하니까 주세요 라고 올린 건데
이거를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집 팔아야 되는데, 나 지금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 실제로 연락을 해서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DM을 보내가지고 주인한테 연락하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높아요. 내가 주인한테 했을 때는 확률이 100%가 나올 수 없잖아요. 1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 주인이 나한테 연락을 준다는 거는 100%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을 확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매물이 접수될 수 있는 거죠. 지역마다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가 폭발적으로 매물을 확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요. 이 좋은 매물 한두 개를 가지고 광고를 해서 손님을 데리고 오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광고를 한 다음에 손님을 많이 모아서 매물을 광고를 하면 좋은 거고 계약을 하면 좋은 건데 처음에 좋은 매물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작전은 사실 좋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초보 중개사잖아요. 그리고 사업 초반이에요. 혹은 매물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1년, 2년 한 사람들이나 혹은 2, 30년 한 사람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중개를 하면 안 돼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매물이 부족하다면 매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계약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지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보 중개사가 시장에서 매물을 가장 폭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 필요한 공동중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중개를 하는 개념과 어떻게 해야지 분쟁이 안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개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 중개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동 중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우리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동 중개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공동 중개를 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손님을 만났어요. 근데 광고를 보고 왔다고 그 광고를 본 매물만 보여주고 손님을 보내면 안 됩니다. 보통은 손님은 한 두세 개 정도는 보려고 발걸음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 사이에서 선택지가 생기고 계약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없어요. 두세 개, 비슷한 매물을 두세 개 정도 보여줄 수 있는 매물을 확보한 초보 중개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중개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다른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까지 함께 확보를 해서 손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중개 종류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반 중개와 공동중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중개는 일명 양타라고 많이 불러요. 혼자서 매물과 손님을 모두 찾아서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매도인과 매수자 모두 내가 찾아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짜리 전세 원룸을 계약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30만원 그리고 임차인한테 30만원을 받기 때문에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타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많이 선호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보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양타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공동중개를 많이 해야지 나중에 매물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꼭 공동중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는 공동중개입니다. 공동중개 같은 경우는 양타가 아니라 반타라고 부르죠. 아까 전에 양타했으니까 양쪽 다 받으니까 그런 거고 이번엔 반타라고 부르는데 다른 부동산과 협업을 해서 계약을 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매물 부동산과 손님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매물 부동산과 손님 부동산을 나눈다 했는데 이렇게 두 개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3개 이상의 부동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좀 덩치가 큰 경우에 매물 같은 경우는 한 6, 7개의 부동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짜리 정도 되는 수수료가 나오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여러 군데서 부동산들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매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님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손님이 있는 부동산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좀 껴줘. 내가 둘 사이를 연결을 해줄게. 자, 이제 3개의 부동산이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거기 임차인들 있는 거 알지?
내가 이 임차인들 다 넣어놨는데 너네 명도할 수 있겠어? 내가 도와줄게. 나도 껴줘.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4개 부동산이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야 너네 그거 허가 받을 줄 알아? 건축 허가랑 이런 거 쉽지 않다. 내가 해줄게.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담당자들도 많이 아니까 나만 믿어. 나도 껴줘. 해서 이제 5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 7개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덩치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공동중개는 2개 부동산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혹시 3개 정도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럼 그때는 중개보수를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하면 됩니다. 3분의 1로 나눠도 되고요. 혹은 야 나는 손님은 내가 혼자서 다 컨트롤하고 다 했는데 다른 거 그냥 계약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물 부동산에서 나오는 중개 수수료를 반반 나누고 손님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협의해서 공동중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설명할 때는 제가 2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매물지 부동산과 손님지 부동산. 자, 각각 매물지와 손님지라고 부르는데 이 각각을 마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부동산이 매물을 접수받으면 공동중개망에 올려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올리면 다른 부동산들이 이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님 부동산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매물 하나를 네이버나 직방에 광고를 해서 손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 매물 하나만 보여주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중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와 비슷한 조건, 크기, 위치의 매물을 찾아 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연락을 해 가지고 사장님 저희 손님 있는데 이거 몇 시에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바로 오시면 돼요.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혹은 몇 시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매물들을 한 3-4개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같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나랑 잘 맞는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매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좋고,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반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자, 부동산 입장들을 봐도 그래요. 매물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물을 홍보하고 광고를 하고 또 손님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고, 손님 부동산은 어렵게 만난 손님을 놓치지 않고 집을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모두가 윈윈한 그런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거리도 많이 줄어듭니다.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약서라든지 서류,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 각각 손님들이 있는데 각각 서로가 마크를 하다 보니까 계약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은 매물부동산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요. 임대인에 대한 부분들도 매물부동산에서 합니다. 나는 손님만 잘 컨트롤 해가지고 계약을 완성시키면 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확 줄어들어요. 초보 같은 경우는 이 계약서 쓰는 거랑 서류를 준비하는 거에서 약간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장점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중개에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원래 계약의 형태를 보면요, 이렇게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중개사는 양쪽 모두와 균형을 맞춰가지고 서로 원하는 바를 잘 들어준 다음에 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공동중개 같은 경우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공동중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A 부동산과 B 부동산으로 나눠지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편이 갈라질 수 있어요. 원래는 아까 전에는 내가 조율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갈등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매수인은 중개사한테 요구사항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개사는 이렇게 이 중개사에게 다시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인에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항상 문제는요, 그냥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서로 싸움이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중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A 부동산과 B 부동산 이 중개사들은요, 같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매수인이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되면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협의를 해서 매수인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율책을 만든 다음에 매도인과 얘기를 하고요, 요것조차도 피드백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고 각자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통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요, 전화 한 통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공동중개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은 싸움이 나요. 그리고 특히 맞지 않는 부동산들이랑 같이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 중요한 게 부동산들과의 관계예요. 공동중개를 하려면은 부동산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니까 나는 모든 부동산들과 친하게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나랑 맞는 부동산이 있고요, 맞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친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동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먼저 다가가거나 친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다 보면은 친한 부동산들이 생기고, 나랑 잘 맞는 부동산이 생기고 이러는 거지, 저 같은 경우도 몇 개 부동산과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랑만 같이 하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좋고요.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부동산들이 또 들어오고 다른 외부 부동산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공동중개를 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공동중개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저는 조금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